포스처를 볼 때는 디포머티가 있는지, 숄더하고 펠비스 레벨이 됐는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시메트리한지 봐야 되겠습니다. 스콜리오시스를 볼 때는 이게 진짜 스콜리오시스인지 사이아틱 스콜리오시스인지 감별을 해야 되겠고요. 포월드 밴딩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립이나 그 파라벌테브랄 프라미넌스가 있게 되는데 이제 로테이셔널 디포머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콜리오미터로 재놓거나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다이렉트리 립펌프 높이를 재놓으면 어느 정도 기록을 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의 사진에만 플래시 인스텐션의 플렉시빌리티 의존하지 말고 항상 라테랄 스탠더를 눈으로 살펴보아서 어느 정도 이 커브가 리지드한지 봐야 되겠고, 스크럼 라인은 C7의 스피너스 프로세스에서 내리게 되면 글루티알 폴드에 있어야 되는데 몇 센티미터 쉽게 이제 어느 방향인지 기록해야 됩니다. 팔페이션 할 때는 서피스 아나토미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서피스 아나토미를 잘 알아야 되겠고, 스파인 또 트라우마 환자에서 그 리가먼터스 스텝오프가 있는 스피너스 프로세스 스텝오프가 있게 되면 스펀딜러 디스테시스이고, 트라우마 환자에서 그 팔페블 갭이 스피너스 인터스피너스 리가먼트에 만져지게 되면 그 리가먼트 인절을 시사하게 되겠습니다. 파라스파이널 머슬의 텐더니스는 굉장히 흔한데요. 그렇지만 사이아틱 나치를 눌렀을 때 사이아티카가 재발이 되는가 하면 피리포미 신드롬이나 아니면 그 부위 경비령 뭐 이런 걸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아월틱 애뉴리즘이나 그 압도미나 오가노 메갈리가 없는지도 봐서 내장 장기 기원의 로백페인이 아닌지 봐야 되고요. 코다 이카이나 신드롬이 의심될 때는 렌탈 기증을 해야겠습니다. 그 플렉션 익스텐션을 보는 데에서는 쇼버 테스트라는 걸 알아둬야 되는데, 일리안 크레스트에서 5cm 이하하고 10cm 이상의 점을 찍고 풀 플렉션을 시켰을 때 6cm 이상이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이 정도도 안 늘어나게 되면 앵킬로이딩 스폰딜라이티스를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ROM 할 때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뭐 그 플렉션 할 때 그 럼바 스파인에서 안 되는 건 난스페시픽한 파인인데, 익스텐션 할 때는 젊은 사람한테 있을 때는 알타임의 스펀질러 라이트나 이스테시스가 있는 환자가 아닌가 해봐야 되겠고, 나이 든 사람한테는 파셋 아스토패스를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고, 스테라티스 환자도 익스텐션하기 힘들어하고요. 그 다음에 세그멘탈 인스타빌리티 환자에서는 이제 플래션하고 일하다가 필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아이고 하면서 돌아오는 이런 증상을 보일 때는 세그멘탈 인스타빌리티를 시사하게 되겠습니다. 소라시계는 이제 모터 펑션이 앱도미널 머슬하고 육간거울 이것밖에 없어서요. 그 복근이 배꼽 위의 부분은 T5, T10에서 지배하고, 코달 포션은 T10에서 L1이 지배를 합니다. 이곳 사이는 T10에서 T12가량의 디스탈 소락식 코드 리전이 있을 때 환자에게 파샤 C답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반쯤 올 때부터 배꼽 위로 딸려 올라가는 비고 사인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4가 니플, T10이 컴플리토스 등의 센서리 도넛한 영역을 좀 알아두셔야겠고요. 슈퍼피셜 에브도미널 리플렉스는 배꼽 밖에 4쿼드런트를 이렇게 슥슥 그어주게 되면 배꼽이 그쪽 방향으로 딸려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이게 한쪽으로 안 되게 되면 코드에 소락식 코드에 이제 쓰인 버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코드의 아노말리를 의심해야 되겠고, 크레마스터리 리플렉스는 노말은 사이의 이너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 스크로탈 셀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는 이제 L1, 2의 A 프런트를 따라 올라가서 T12의 E 프런트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거 없게 되면 이제 어퍼 모터 뉴런 사인인데 양쪽이 다 없으면 한쪽만 없으면 L1, 2의 페리페럴 타입의 문제가 있는 신경 병변이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센서리 인셈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스페시픽 머슬을 보게 되면 힙을 들어올리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가장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힙 플렉서 L2 펑션을 볼 때 이용하고요. 쿼드리셉스는 L4, 힙 어덕터는 L2, 3, 4의 업트레이터 너브인데, 이거는 힐 워킹을 이렇게 시켜보면은 힙 어덕터가 약해졌는지 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파텔라 리프레스는 L4를 보는 것이고, L4 너브티의 센서리 모드. L5는 여러분 EPH만 생각하시는데 힙 에이브덕터가 L5로 들기 때문에 환자를 옆으로 해서 에이브덕터를 테스트하거나 트렌더렌보고 테스트를 해주는 도움이 있고요. S1은 이제 트라이셉스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제일 강한 머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손으로 해갖고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까치발을 여러 번 해보라고 한다든지
한쪽 발로 해보라든지 이런 인듀런스나 좀 로딩을 가해서 검사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S2, 3, 4는 페리에나 센서리를 본다거나 아니면 스코피샤 에날 리프렉스를 보고 메타리프렉스를 통해서 검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럴 이그잼 각 보았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고요. 여러분 이제 HIV 때 SLR 테스트라고 그러죠. 이거 보통 70도 미만에서 양성이 되면 포지티브를 보는데 이 무릎 아래로까지 투하게 레디큘라 페인이 재현이 돼야 포지티브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말만 있을 때는 아니라고 하고요. 앉아 있을 때 슬쩍 다리를 들어보면 증상이 없다 이러면은 말린저링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다리를 펴도 다 누워서 좁힌 거랑 똑같은데 앉아서 하면은 다리를 달리면 꾀병일 가능성이 있고요. 히머럴 스트레치 테스트는 앞으로 누운 상태에서 L2, 3, 4 히머럴 러브를 보는 상태를 다음과 같이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고 뒤로 플렉션하면 안테리아 사이에 증상이 있게 되겠고 SLR 테스트의 머디피케이션으로 라제규 테스트, 보스트링 테스트가 있는데 라제규는 다리를 풀 플렉션 안 하고 약간 익스텐션 안 하고 풀 익스텐션 안 하고 약간 플렉션한 상태에서 보지 플렉션을 하면 증상이 재발될 때 포지티브고 보스트링도 풀 익스텐션 안 하고 약간 픈 상태에서 퍼플리탈 포선의 TBR 러브를 직접 잡았을 때 증상이 재현되면 포지티브가 되겠습니다. 지금 컨트롤 라테라 웰렉 레이징을 해서 반대쪽을 도는데 증상이 나오게 되면 이건 진짜 머슬이 아니고 신경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너브로드 컴프레션의 스페시픽한 사인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힙 인트리스 패솔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요. 트로펜트릭 벌사이티스도 이렇게 사이까지 내려간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힙 부위, 로우 익스트리미티 이그젠도 해야 되겠고 세이크로 일리악 조인트도 패트릭 테스트 포지티브일 때 증상이 힙 앞쪽에 있냐 뒤쪽에 있냐 하는 것을 볼 게 아니라 뒤쪽에 이제 SL 쪽에서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되겠고 겐슬렌 사인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환자를 이젠 이런 자세를 유지시키고 다리를 떨구면 굉장히 아파하죠. 펠빅 락 테스트는 환자를 라테랄 컴프레션 할 수도 있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꽉 펠비스에 라테랄 컴프레시브 폴스를 주게 되면 SL은 페인 유발해요. 그 외에 이제 웨덜 사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 꾀병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읽어보시면은 이제 뭐 이상한 환자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후버 테스트는 거짓말하는 환자에서 다리 들어보라고 반대쪽에 여기 압력이 느껴져야 되는데 거기 없게 되면 이제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들을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어떤 더마토미인데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 서비컬 레디큘로패시, 마일로패시 증상이 피시백이 뭔가 이런 문제들을 물어봤고 여러분이 강의 잘 들었으면 그래도 가능하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이걸 다 시간을 갖다 채울 수 있는 게 사실 이학적 검사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추의 레디큘로패시에 대해서 을지대학의 선병원에 계십니다. 대전 선병원의 강종원 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경추부의 신경경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애니얼 인시던스는 아주 유명한 그 인물인데요. 로체스터 미네소타의 10만 명당 약 83.2 케이스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되게 B페이지는 50에서 54세.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디스크라고 하는 디스크 프로트루전에 비해서 어떤 스폰딜로시스에서 약 3배 정도가 발현이 되겠고요. C7 모노 레디큘로패시가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서비컬 루트가 컴프레션됨으로 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개 4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 디스크 프로트루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프트 디스크요. 그 다음에 이제 엔드플레이트에 이제 오스테오파이트가 생겼을 경우에 포라미날 스테노시스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럴 때 나타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정상적으로 디스크 디노레이션이 생기면서 디스크 하이트의 로스가 일어나게 되면 슈페리어 파셋 조인트가 크레니얼로 마이그레이션 되고 해서 이제 뉴랄 포라민이 좀 좁아져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겠고 또 흔한데 이제 운코버티브랄 여기 보시다시피 하이퍼트라피가 있다든지 파셋 조인트 하이퍼트라피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 너브루트가 컴프레션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리가멘트 플라붐이 좀 이렇게 하이퍼트라피가 있어서 나타날 수 있고
이제 보드 시험 문제에서도 나타나지만 이제 이렇게 그 스폰딜로시스에서 너브루트를 컴패션하는 구조물을 써라 이런 거 2차 시험에서 나왔던데요. 여기 이제 움포버티브랄 조인트나 어떤 파셋 조인트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메커니즘은 도살루트나 도살루트 갱글리온의 어떤 프레셔가 가해지게 되면 너브에 이데마가 생기게 되고 더욱더 진행을 하게 되면 헤모리지가 생기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살루트 갱글리온은 그 센서리 너브 셀 바디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헤모리지가 생기고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하게 되면 이스케미아로 인한 페인이 나타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메커니즘은 이제 디스크 허니에이션에 의해서 뉴클리어스 펄퍼스가 도살루트 갱글리온의 너브루트 슬리브에 누출이 되게 되면 인플라메이션이 생겨서 케미칼 레디큘로패시로 페인이 유발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임상 양상은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아노토믹 디스트리뷰션, 너마토말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페인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페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니스, 리플렉스 체인지 세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대개는 이제 그 페인을 보면은 안 페인은 거의 99%,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넥 페인도 약 80%가 나타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페인은 대부분 이제 프록시말 로케이션을 이제 성향을 떼는데, 넘니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센서리 체인지 85% 보이고 있고요. 리플렉스 체인지 71%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나토믹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렇지만 임상적으로 우리 환자들을 보면 어느 한 신경근만 압박이 되어도 팔 전체가 다 저리고 아프다고 막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엄밀하게 레디큘러 패턴, 스트릭트하게 이제 레귤러 패턴을 하는 것이 55%고요. 나머지 45%라는 것은 아주 디퓨즈하고 레스 로컬라이징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되게 이제 인트라듀랄 쪽에 C5, 6, 7 도살 루틀렛에 이렇게 인트라듀랄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클리니컬 베리에이션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신에 나온 서비컬 스파인의 그 말을 보면 정말 히스토리 테이킹을 잘해서 케어풀하게 뉴럴로직 익자미네이션을 하는 것이 수술 분절을 로컬라이즈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지만